카리브해가 공산화되는 걸 참을 수 없던 미국은 무작정 그레나다를 침공했고 대공포 앞으로 헬기 3기를 갖다 바치는 뻘짓에도 인민혁명군과 쿠바군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표였던 미국인 의대생은 그레나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미군은 이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레나다의 수도인 세인트 조지스로 순조롭게 진격한 미군은 해군 항공대를 불러 적을 폭격했지만 거기에는 아군 사령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적이 300에서 400명 모여있다는 칼리비니 막사에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포병 사격이 대부분 빗나가고 헬기가 3기나 추락하는 사고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정작 칼리비니 막사에는 3자리는커녕 한 자릿수의 적밖에 없었고 미군은 현타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요 목표인 의대생 구출은 완수했고 11월 1일 해병대가 카리아쿠 섬을 무사히 접수하면서 그레나다 침공은 막을 내리는데요. 이렇듯 정예부대를 동원한 뻘짓,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나다 침공은 끝났지만 미군은 그레나다에 남아 보안 임무를 수행했고 폴 스쿤 총독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선거는 1년 만인 1984년 12월에 치러졌고 허버트 블레이즈가 이끄는 신국민당이 승리해 민주적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미국인 의대생과 더불어 중요한 명분인 그레나다의 공산화는 확실히 막았지만 그레나다 침공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았죠. 결과가 좋다고 넘어가기에는 정보부터 실제 작전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그 결과 그레나다 침공이 시작된 지 3주 지난 시점에서도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레나다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당한 100명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발견했다고 거짓말했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현장에서 집계한 전사자, 부상자 수도 다 달랐습니다. 특히 그레나다 침공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최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미국인 의대생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알아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관광지도의 격자만 그어 작전지도로 배포한 탓에 부대 위치를 보고하거나 화력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아군 사령부를 공습하고 포병 사격이 대부분 빗나가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레나다 침공을 비판했고 그레나다에 너무 많은 병력이 집중된 탓에 작전 효율이 떨어졌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실제로 그레나다에 투입된 병력은 8,000명으로 인민혁명군이 1,500명이란 걸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데요. 결정적으로 급조된 부대로 급하게 한 침공인 탓에 미군은 손발이 맞지 않았죠. 얼마나 손발이 안 맞았는지 그레나다 침공이 너무 해군답다라는 어이없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노련한 메트칼프 중장이 육군, 해병대, 해군의 멱살을 부여잡고 침공을 성공으로 이끌었기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침공군의 지휘관이 메트칼프보다 짬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했다면 전쟁사의 대참사로 남았을지도 모르는데요. 당장 그레나다 침공의 포문을 열었던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 공수작전은 메트칼프가 도중에 공수작전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수송기가 착륙하자마자 장갑차와 대공포에 찢겨나갔겠죠. 그 외에도 대공포 앞에 헬기 3기를 갖다 바치거나 교도소 주변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해 대공포에 당하는 등 뻘짓을 반복했습니다. 주요 목표였던 미국인 의대생들의 위치도 몰라서 트르블루 캠퍼스, 그랑앙세 캠퍼스, 프리클리만 3곳을 헤맨 끝에 전원 구출했고 수백 명이 모여있다는 칼리비니 막사는 레인저가 급습하고 나서야 버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미군 아니었으면 그레나다 침공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가치도 없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이러는 이유는 미군의 지휘체계 때문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해군 장관이 해군을, 전쟁 장관이 육군과 육군 항공대를 맡아서 지휘체계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체질 개선에 나서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군 최고 지휘관이 따로 노는 탓에 합참을 구성했지만 정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의장을 뽑았는데요. 하지만 합참 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굴러가니 미군 내에서 경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합참의장한테만 잘 보이면 국방부 장관한테도 잘 보이고 대통령에게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군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대립했고 교리는 통합되지 않고 다 따로 놀았습니다. 이 문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심해졌고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오랜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 없었고 결국 그레나다 침공까지 이어졌죠. 그레나다 침공에서 전문가들의 비판까지 가해지자 미국은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로 나온 게 골드워터 니콜스 법입니다. 이 법은 1947년 이후로 미군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법으로 전투사령관이란 보직이 만들어져 실제 작전을 맡게 되었고 각 군 사령관은 실제 작전에 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동 전문 군사 교육 학교가 설립되어 각 군 장교들이 합동할 수 있도록 도왔고 공동무기 조달이 실현되어서 스텔스, 스마트 무기를 전군에 빠르게 보급했는데요. 이렇듯 광범위한 변화로 1989년 파나마 침공에서 맥스웰 리드 서먼 장군은 각 군과 협상하지 않고 전군을 자기 통제하에 놓을 수 있었죠.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 없었다면 미군은 여전히 무기 조달을 놓고 각 군이 경쟁하는 걸 반복해 걸프전에서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걸프전에서 가장 위력이 컸던 스텔스 폭격기, 순항 미사일 등을 각 군이 가지려고 싸우다가 도입하지 못했으면 그레나다 침공처럼 공수작전을 펼치다가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워터 니콜스 법으로 특수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특수부대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각자 따로 노는 탓에 합동작전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레나다 침공 전인 1982년 육군 특수부대를 모은 제1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됐고 골드워터 니콜스 법에 이름이 들어간 골드워터 상원의원도 재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레나다 침공 후인 1984년 합동특수작전국이 창설됐지만 막상 명령권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6년 골드워터 니콜스 법으로 합동특수작전국을 대신할 국방부 산하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든 특수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됐고 1987년 진솔한 의지 작전을 시작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미군은 육해공군과 특수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최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군을 강하게 만들려고 이런 뻘짓을 승인했을까요? 그레나다 침공의 진짜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정의로운 자유국가에서 실패한 침략국으로 전락한 데에 있었죠. 이때 나온 용어가 베트남 신드롬으로 미국인들은 베트남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한 조국에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레나다 침공으로 미국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 오랜만에 승리에 미국인들은 들떴습니다. Well, our days of weakness are over. Our military forces are back on their feet and standing tall. 1983년 12월 13일 레이건은 베트남 신드롬을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후 미군이 걸프전에서 승리하면서 베트남 신드롬은 종식됐죠. 당사국이었던 그레나다도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레이건이 방문하자 10,000명의 청중이 모일 정도로 미국을 반겼습니다. 1985년 6월에 보안 임무를 맡은 미군마저 철수하고 1986년 비숍 내각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코드 부총리와 오스틴 장군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레나다는 미국이 침공한 10월 25일을 국경일로서 매년 기념해왔고 트루블르 캠퍼스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레나다로서는 미국이 정말 해방군이었고 덕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2009년 5월 29일 그레나다 정부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의 이름을 모리스 비숍 국제공항으로 바꿨고 그날 수백 명이 비숍을 추모하고자 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나다 침공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졌지만 미국과 그레나다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만약 그레나다 침공이 없었다면 골드워터 니콜스 법의 등장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 그레나다는 여전히 독재국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명언이 그레나다 침공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전쟁이란
또 다른 정치의 연장이다.